제4회 K장기 챔피언십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연기, 박인하 선수의 32강전이 진행됩니다. A조 32강전 5경기, 양 선수의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네, 거의 초반전은 기계적이네요. 척하면 척이네요. 거의 1초에 한 수씩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연기 선수는 원래 속기파 기사로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김연기 선수 속기파 기사여서 그런지 또 초반에 있다가 보니까 거의 포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한 수순대로 나올 경우에는 바로바로 생각 없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박인락 선수의 초반 대응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네, 지금 김연기 선수의 기물 움직임 속도에 맞춰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초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차대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김연기 선수는 지금 안궁까지 거의 됐습니다. 네, 박인락 선수는 병을 앞으로 진격시켰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진 쪽에서 차대 이루어지고요. 병이 한 칸 올라섰는데 그 병이 이제 올라와서 그렇죠. 한해 졸, 사선에 있는 졸과 병 교환을 이루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초에 우진 쪽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연기 선수는 상을 올렸어요. 예. 이제 기다렸다가 그 졸병대 허용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졸병 때까지 되고요. 네, 이제 지금 한에서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고 들어가네요. 아닌가요? 바로 네. 안궁 들어갑니까? 네, 네. 안궁 들어가고요. 김연기 선수 조를 열었습니다. 차가 진출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저런 형태에서는 초에서는 보통 차가 육선에 진출하면서 좌변 쪽에는 차가 육선에 진출하면서 이제 육선을 보통 장악을 합니다. 보통 공격은 5선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5선 공격은 양상을 앞세워서 차가 우진과 좌진을 이동하면서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실전과 같이 육선에 진출하는 거는 한해 병들의 진격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격을 펼치는 거고요. 또 이 귀 윗상이 우변으로 빠지면서 차와 상의 한 라인을 구축하면서 이 포가 농포전을 이용해 가지고 포가 좌진과 우진의 농포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우진 쪽에 있는 한해 차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말씀대로라면 박인락 선수의 우진이 위험한 거네요.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일단 박인락 선수가 한해차 사선에 진출해 가지고 지금 한해 우진의 그 양병을 보강을 했는데 지금 초에서는 상이 귀 윗상이 우변으로 뜨게 되면은 이 한해차가 길이 봉쇄가 되기 때문에 한해차가 사선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이쪽 끝선에 위치를 해가지고 이쪽에 상이 변으로 떠가지고 차의 길이 봉쇄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차가 끝선에 배치됐을 경우에는 이 포가 초의 면줄에 있는 포가 눌리기 때문에 포가 좌진과 우진을 마음껏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는 사선보다는 끝선까지 내려와 가지고 초의 진영에 있는 그 포를 눌러놓는 것이 좀 더 좋은 수순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김연기 선수가 지금 장구가 들어갔던 거는 지금 이후 수순부터는 이제 그 연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수익기로 이제 돌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박인락 선수는 차가 사선으로 나가는 게 안타까운 수순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조금 그러니까 큰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포가 지금 좌진 쪽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지금 그 좌측 진영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지금 보면은 중앙상이 좌진 쪽에 있는 병을 타격하고요. 좌진 쪽에 있는 병이 또 상을 타격했을 때 마가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 병이 독병이 혼자 포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병이 피하게 되면 뒤에 막아 죽기 때문에 우진 쪽에 공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당장 만약에 포가 이쪽에 만약에 양득을 통해서 포가 병까지 취하게 된다고 하면은 차에 의해서 이쪽 장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성립되는 수순은 아니지만 요 한해에 있는 차의 요 장을 그러니까 포가 이탈했을 때 초의 포가 이탈했을 때 차장을 어느 정도 방비를 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이 떴네요. 바로 저수죠. 저렇게 되면은 지금 수가 성립이 됐죠. 지금 당장 초의 포가 우변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해차가 갈 데가 없죠. 그렇죠. 한 칸 들어서게 되면 또 그 초의 포가 한해차를 걸기 때문에 네. 갈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한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 차가 뒤로 두 칸 빠진다고 하면은 한해차가 뒤로 두 칸 빠진다고 하면은 중앙상이 지금 왜냐하면 상이 귀 윗상이 변을 뜨면서 한해차가 초의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길목을 막았기 때문에 한해차가 뒤로 두 칸 후퇴한다면은 중앙상이 좌진 쪽에는 병을 타격하고요. 병이 상을 타격했을 때 마가 중앙마로 진출하면서 포가 이 병을 걸게 되면은 병이 피하게 되면 뒤에 막아주기 때문에 병까지 제압되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중앙상에 의해서 좌진에 있는 병 두 개까지는 죽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병으로 초회차를 위협하면서 응수를 불어오네요. 네. 그래도 박인락 선수의 한 해의 차길이 막히면서 예. 기물 손실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일단 지금 우진 쪽에 있는 한해차가 위험한 상황에서 후퇴하기보다는 일단 좌진 쪽에 병을 건드려주면서 초회차를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에서 초회차가 걸렸기 때문에 그 초회 포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한해차를 거는 타이밍을 지금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당장 네. 차가 죽기 때문에 이 차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이쪽 우변 쪽에 있는 한해차를 어느 타이밍에 살리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영기 선수 잘 생각해야 돼요. 차가 지금 초회차가 뒤로 후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해상이 죽기 때문에 네.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요 포인트하고 지금 좌진 쪽에 있는 요 포인트, 좌사실 포인트 세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쭉 우변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한해 포도 지금 묶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김영기 선수, 박인환 선수가 약간 불리한 형태긴 한데 김영기 선수도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또 형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한해 형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압박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진 상황 때문인지 두 선수 모두 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서는 초의 포가 초회차가 우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초의 포가 우변으로 가는 수가 당장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칸 들어서도 차대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차가 피해서 만약에 이제 포로다가 차를 건다고 해도 한해 포로다가 병을 타격하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초의 포가 우변으로 넘어가는 수는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지만 좀 불안한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병이 초의 차를 위협하는데요. 차가 갈 길이 지금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 있는데 다시 좌진 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해서 좀 불리한 상황이 차를 쫓으면서 지금 양쪽에 병이 벌어졌거든요. 네. 벌어지면서 좌진 쪽에서는 중앙상이 이 병을 그냥 취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진 쪽에서는 이쪽에 병이 벌어지면서 틈이 생겨가지고 우변에 있는 초회상이 지금 말을 취할 수가 있게 됐어요. 병이 피하게 되면 마가 죽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병이 피하면서 또 한해 마가 차를 걸기 때문에 계속 타이밍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초회차가 피해줘야 되는데 다시 초회차가 한 칸만 들어서게 되면은 그렇죠. 마가 걸리죠. 한해 마가 걸렸습니다. 이 마가 피하게 되면은 우진 쪽에 있는 우사줄에 있는 귀마가 그 상해에 의해서 제압을 되는 거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어떤 수순을 밟을지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인하 선수 지금 약간 일단 위험을 만회하기 위해서 병을 교란시키면서 병으로 차를 위협하면서 계속 초의 응수를 물어봤는데 김영기 선수가 침착하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차의 위치를 잘 이렇게 착지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상대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박인하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좌진 쪽에 있는 말을 피하게 될 것이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포가 뒤로 넘어가면서 말을 지키던 수 이렇게 해보면 좌진 쪽에 있는 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우진 쪽에 있는 초회상으로 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상대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쵸. 근데 만약에 병으로 만약에 이쪽 쓸어가지고 좌변 쪽에 있는 상으로 말을 취할 수 없게끔 해놓으면은 이쪽에 좌진 쪽에 있는 초회차가 말을 취했을 경우에 우변 쪽에 있는 차로다가 또 상을 취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마상대예요. 네. 그러면 박인하 선수는 좌진에 있는 쪽에 말을 마상대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 우진 쪽에 있는 말과 마상대 교환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좌진 쪽에 있는 마를 죽이고 우진 쪽에는 상을 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귀마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으로 마를 취하게 되는 수순까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귀마에 있는 쪽에 있는 마가 죽기 때문에 한해 진영에 수비하기가 좀 더 부담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박인하 선수는 근데 일단 우사줄에 있는 귀마와 상의 교환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나름대로 서로에 대한 이제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후에 대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당장 그리고요 형태를 보면은 지금 우사질 쪽의 진영이 좀 얇아요 벽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좌진 쪽에 있는 초회포가 우사줄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쪽 우사줄에 있는 진영이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진 쪽에서의 이 마상대 교환은 더욱더 부담되는 선택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병이 네. 올라가면서 초회차를 걸었고요. 예, 지금 차가 갈 때가 뒤로 바로 빠졌습니다. 앞으로 한 칸 올라가면서 마를 한번 마의 멱을 눌러볼 수도 있겠지만 김연기 선수가 우사줄 쪽에서 일단 마상 교환이 이루어져서 기물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김연기 선수는 포를 넘겼어요. 네, 이제 김연기 선수 초반전에 공격 성공했고요. 예, 모습 보이죠? 네. 귀마 공격형 김연기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박인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네, 박인하 선수 지금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초반전에 김연기 선수의 그 스텝, 속기파적인 스텝, 빠른 행마에 발맞춰 두다가 지금 우진 쪽에서 마상 교환까지 허용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지금 박인하 선수 좀 침착하게 잘 대응해서 중반전 이후에 기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템포를 찾아서 돌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운영 가능할 것입니다. 네. 지금 우측 진영에 지금 초회차가 이동한 것은 지금 한해 진영 침투하려는 거거든요. 그 길을 막았고요. 네. 지금 초에서는 우측 한번 건드렸고 다음 수순은 우측 진영에서는 딱히 수가 없어요. 지금 좌측 진영에서 저런 수가 있었네요. 지금 보면은 좌측 진영에 지금 초회포 좌진 쪽에 초회포와 마와 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마가 피하게 된다면은 초의 마가 피하게 된다면은 그 초의 포에 의해서 지금 실생과 같이 초의 포에 의해서 한해 마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마가 좌사줄에 있는 병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마가 피하게 된다면은 그 좌사줄에 있는 한해 병이 좌사줄에 있는 초의 포에 의해서 제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우신 쪽에서는 마상 교환, 그다음에 좌진 쪽에서는 병 하나를 그냥 잃게 되는 것까지 예측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인제 한해 좌진이 무너지게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차가 지금 상쇄됐기 때문에 좌진 쪽에서는 지금 마를 지킬 수 있는 건 없고요. 마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박인하 선수가 더 어렵게 됐어요. 김연기 선수 침착하게 수비 베이스로 또 공격을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이어나가고 있네요. 네. 박인락 선수가 장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보면은요. 항상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위기가 오기 전에 그걸 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더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반전에 김연기 선수가 스피드하게 둔다고 했을 때 그걸 발맞춰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안전하게 뒀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전에 시간 할당을 좀 더 많이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낫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지금부터라도 침착하게 하면 자신의 페이스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인하 선수가 방송 기전은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그 운영부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인이라도 유망주로 평가되고 있는 선수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사줄 쪽에 있는 한해병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연기 선수도 침착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전 같았으면 바로 취했을 텐데 지금 김연기 선수가 이번 대회 각오가 있어요. 자기가 본인 실수를 줄이겠다.
네,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병 하나 취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시간을 쓰면서 지금 하나 취했습니다. 네. 성적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연기 선수가 수 읽기도 빠르고 포진도 잘 많이 알고요. 기물 운영도 좋은 편인데 다소 간간히 발생하는 그 실수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전을 했거든요. 이번 대회 또 각오가 역시 김연기 선수 실수를 줄이겠다. 예, 그겁니다. 네, 오늘은 그 각오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 포진을 선택한 것도 약간 초반에 초에서 발빠른 공격보다는 수비 템포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공격, 거리감을 주면서 공격하는 그런 포진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게 또 유효적절하게 지금 박인호 선수한테 통했기 때문에 지금 중반전에 상마 교환 병 하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앞서는 가운데 있죠. 네. 네, 대단합니다, 지금. 박인호 선수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네. 말을 우진 쪽으로 진출시켰습니다. 네, 지금 초에 차가 걸렸는데요. 차가 또 피해야 될 텐데 가볍게 피해주면 되죠. 한 스텝. 피하면서 근데 중앙상이 조를 취하는 수가 있네요. 중앙상이 조를 취하게 되면은 한해 중앙상이 좌진 쪽에 있는 조를 취하게 되면은 그 멱이 열리게 되면서 그 한해 마에 의해서 또 포가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수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뒤쪽에 뒷공간에 지금 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상으로 조를 취하게 되면은 가볍게 조르다 상을 취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마가 포를 취하게 된다 그래도요. 초에 차가 사를 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이 한 공간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중앙상으로 조를 취하는 수가 유효한 수가 안 되네요. 얼핏 네. 봤으면 됐는데 뒷공간에 지금 사가 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현재 박인락 선수는 51.5점, 김연기 선수는 54점입니다. 예, 그 포가 지금 돌아오면 그만이죠. 예, 포가 돌아오게 되면은 중앙상으로 자진 쪽에 있는 조를 취하는 수, 그거는 놓치게 되는 거죠. 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뒷공간에 너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에서는 앙궁하다가 지금 시간을 지금 한 스텝 좀 늦어졌어요. 네. 지금 박인락 선수는 반전을 노릴 기회는 없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것은 기물이 약간 상대방 진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갖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권투를 말하자면은 펀치를 때릴 수 있는 어떤 장전 상태, 팔이 약간 뒤로 간 상태에서 팔이 쭉 뻗어가면서 딱 때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형태로 봤을 때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 형태가 좋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직까지는 지금 초의 진영으로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고요. 또 자진 쪽에 있는 독병이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좌사줄에 있는 초회포가 우사줄로 배치했을 경우에는 또 우진 쪽에 있는 한이 간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박인환 선수는 뭔가 지금 당장 수를 내기보다는 계속 형태를 다듬어가면서 조금씩 그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대국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을 내렸어요, 박인락 선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초에서 중앙상이 우진 쪽에 있는 병을 취하게 되면은 그쪽에 상병대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면줄에 있는 초회포가 아까 전에 지금 피했지만은 한해 중앙상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한해상이 이제 피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점수 전기가 아니고 일반 대국이었다면은 상이 피하기보다는 좌진 쪽에 있는 병을 취하면서 그냥 상졸대 교환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이 뒤로 후퇴한 거는 기물이 한번 후퇴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중앙상으로 좌진 쪽에는 조를 타격하는 것은 당장 수는 나지 않지만 뭔가 그 한 템포 흐름을 조금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수순인데 점수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마가 피했고요. 상해에 의해서 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뭐 가볍게 피해 준 겁니다. 수가 걸리기 위해서는 콤보 공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콤보 공격.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콤보 공격해서 연동작전, 기물 간의 상호 연동에 의한 수순 이런 부분들을 걸어가지고 수를 걸었을 때 이제 완벽하게 상대의 기물을 제압할 수 있는 거고요. 저렇게 좀 상에 나오면서 말을 거는 거, 수순 저런 거는 약간 좀 단발성 공격이기 때문에 한번 스텝 피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상대의 실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상기를 못 받거나 했을 때 실수가 유발됐을 경우에는 이제 럭키죠. 그런 거는 그렇죠. 행운이 나오는 건데 쉽지 않죠. 그런 건 나오지 않죠.
가끔씩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박일락 선수는 김연기 선수의 실수를 발휘해야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박인호 선수 상 아까 전에 제가 중앙상으로 자진 쪽에 있는 병을 취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해봤는데 지금 박인호 선수의 상의 행마를 보니까 좌변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우사줄을 배치하면서 우사줄의 벽을 두텁게 하는 행마. 저걸 보니까 또 박인호 선수의 수순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사줄 쪽이 얇기 때문에 한에서는 두텁게 할 의미가 있는데 지금 중앙상이 갈 길이 좀 애매했었는데 상에 배치를 하면서 우사줄로 배치하니까 벽이 두터워지면서 한해 진영이 좀 안정을 취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네. 지금 기물상으로 김연기 선수가 유리함에도 지금 파상적인 공격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방현아 선수가 우진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딱 장기판을 봐도 단단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기물 점수 지금 51.5점 대 54점. 김연기 선수가 지금 상당히 앞선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피부로 와닿기는 그런 느낌을 이제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우진 쪽이 많이 안정화돼 있다. 한해 우진이 많이 안정화돼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일락 선수는 우진에 있던 차를 좌변으로 넘겼어요. 예, 이제 공격을 해보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초의 궁이 지금 좌사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물을 이제 한에서도 그 타겟 지점이 왕이 되잖아요. 네. 궁이기 때문에 좌측 진영으로 차를 배치하면서 그쪽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김연기 선수의 좌진 쪽 초에 조리 3개가 있고요. 또 양포가 뒷선에 배치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좌측 진영의 초의 좌측 진영을 뚫기 위해서는 한해 우진 쪽에 있는 기물이 좌측 쪽으로 돌아서서 이제 그쪽의 기물 상세를 유도하면서 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한해 진영이 너무 우측 진영이 많이 기물이 뭉쳐 있어요. 꼬여 있어요. 수비는 어느 정도 벽이 두터워지면서 수비는 되지만 공격은 오히려 또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좌진 쪽에 있는 한해병을 진격시켜서 뭐 졸병대를 유도한다든지 또는 우사줄에 있는 마가 피하면서 또 귀 윗상, 한해 귀 윗상을 이제 마가 빠지면서 귀 윗상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확보한다든지 또 좌진 쪽에 있는 병을 진격시켜 가지고 이쪽에 좌사줄에 있는 졸병대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유도해 가는 것이 박인호 선수의 흐름상 맞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연기 선수는 우측 진영, 우진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딱히 수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 조금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으면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지만 점수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인지 김연기 선수가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 차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마의 행마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 같은데 한해 차가 있기 때문에 뭐 마가 쉽게 나올 수는 있죠. 한해 박일락, 초의 김연기 선수입니다. 네, 박인하 선수 모습이죠. 지금 심각해요. 네,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초반에 원투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우측 진영에서 마상 교환이 일어났죠. 좌측 진영에서 병 하나 손실을 봤죠. 지금 부담이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해가지고 우측 진영에 한해 우측 진영 두텁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재기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웃슛은 중요하죠. 한 수 한 수. 그렇죠. 저렇게 단단하게 만들어놨는데 김연기 선수가 또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연기 선수 지금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이제 초반전에 막 치열하고 막 격하게 전투가 이제 있었는데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서 김연기 선수 좀 뭔가 그 포인트 뚫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움츠러만 있으면 안 돼요. 김연기 선수. 왜냐하면은 김을 유리하다고 시간만 가면 이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움츠렸다가는 한해 기물들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연에 유리할 때 더 압박을 가해가지고 상대가 초의 진영으로 공격해 오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겠네요. 네, 무리한 선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줘야겠죠. 네, 우측 진영 상병대 유도했는데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수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해 우측 진영이 너무 기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초에서는 우사줄에 있는 초의 포를 앞세워가지고 한해 진영에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상병대 기물 교환은 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을 진출시켰어요. 예, 또 마대까지 청하는데요. 마대까지 되면은 뭐 초에서 너무 좋죠. 왜냐하면 한해 지정이 얇아지면서 또 마대되고 다음에 후속타로 또 초에서는 말을 또 나갈 수가 있고요. 너무 좋죠. 마대까지만 네. 된다면은. 박인락 선수는 말을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대를 하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에서는 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물들이 살아 있어야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기물이 더 상쇄돼 버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역전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거나 또 위치적인 좋은 선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는 보통 그렇게 피하는 게 낫죠. 네. 박기라 선수 적절한 행마라고 보여집니다. 마가 피하면서 포의 다리가 낮으면서 한해 포에 의해서 초회차가 걸렸고요. 네. 초회차가 지금 한 칸 들어섰는데요. 저거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한 칸 들어선 초회차가 살을 취하고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살을 취했을 때 국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줄에 있는 포에 의해서 포장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사줄에 있는 한해사로 차를 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사줄에 있는 초회포에 의해서 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회차로다가 입궁수, 살을 취하면서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막아줘야죠. 네. 네, 김영희 선수 지금 살짝 봤는데 입을 살짝 내밀면서 봤구나라는 모습. 웬만하면 다 보죠. 웬만하면 보죠. 근데 까비타면 못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침착해야 실수가 줄어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대를 청했던 초에마가 다시 후퇴하면서 김을 위치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박일하 선수. 박일하 선수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원래 우측 진영에 너무 김을 쏠려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은 초에서 마대를 청했을 때 살짝 피하면서 한해의 말을 좌사줄로 배치하면서 다시 우사줄에 있는 귀 윗상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포를 넘기면서 차를 위협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포를 넘기면서 차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김민경 선수 차 움직여야겠죠? 어느 포인트에다가 차를 놓을 것인가? 좌진이냐 우진이냐? 우진으로 갔네요. 네. 우진으로 가면서 병을 살짝 걸어봅니다. 병을 피해야 되는데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올리죠. 좌진 쪽에 있는 한해차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병을 올렸습니다. 네, 그걸 보고 김연기 선수는 아래로 내렸어요. 예, 되게 후퇴하면서 병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병이 만약에 좌사줄 쪽으로 배치한다게 한 칸 들어서 좌측으로 들어선다게 된다면은 우측 진영의 그 초의 차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부담을 주는 거고요. 네. 상이 나왔습니다. 기물 하나씩 이제 앞으로 전면 배치. 일단 기물은 전면 배치 해줘야 돼요. 일단 기물이 나와서 전면 배치를 해줘서 그 타격권 상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네.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면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상으로 조를 또 타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찬스를 봐서 언제든지 초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자세 네. 필요하죠. 공격을 위해서 상을 진출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펜싱에 보면 항상 거미, 칼이 항상 상대 앞에 진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물을 자신의 앞에 배치하면서 언제든 상대 진영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제 되어 있어야 찬스가 나왔을 때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나왔으니까 순간의 기회만 포착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자세에서는 수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기물 배치해 놓고 상대 진영 흔들어 놓고 흔들어 놨을 때 균형 깨졌을 때 훅 들어가는 수 필요한데요. 서로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보이진 않죠. 네. 김연기 선수는 차를 우변으로 그리고 박인락 선수는 차를 한 칸 앞으로 진출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해차가 우진 쪽에 있는 초에 조를 걸었는데요. 거의 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차를 지금 만지는데요. 앞으로 가면서 병을 걸어내요. 그렇죠. 병이 피하게 되면은 병이 피할 데가 없죠. 다시 한해차가 지키든지 아니면은 한해차가 조를 취하면서 졸병대 교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한해차가 후퇴하면서 벽을 지키게 될 경우에는 병이 묶이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올라선 부분인데 후퇴 느낌이 되기 때문에 한해서 불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묶이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한해차가 우진 쪽에 있는 초회조를 취하는 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에서는 초회차로 병까지 취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졸병대 교환입니다. 네. 네, 초의 좌측 진영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한해차를 좌측으로 배치했으나 일단 여의치 않아요. 기물 하나 갖고는 뭐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초회차가 졸병 교환하면서 한해차가 우측 진영으로 이제 돌아섰네요.
두 선수 모두 포가 다 같이 나란히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가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지금 보면은 좌사줄에서는 한해 포가 초의 좌측 진영을 공격, 그리고 우사줄에서는 초의 포가 한해 우측 진영을 공격. 서로 엇갈려 있는 거죠. 크로스 펀치인데 크로스 펀치 때는 누구 힘이 세냐 이제 그거죠. 아무래도 좌측 진영에 초의 조리 벽이 두텁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의 디펜스, 초의 수비가 더 좋아 보여지고요. 네. 지금 상에 들어오면서 포를 걸었는데요. 포를 이탈시키는 건데요. 포가 지금 앞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마루다가 상을 취하기에는 지금 뭐 큰 의미가 없고요. 포가 앞으로 한 칸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 앞쪽으로 어느 쪽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저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한 칸 앞으로 가면은 차에서 걸리고 두 칸 넘어가면 초의 차의 길을 막는 부분이 있고요. 별로 안 좋죠. 지금 포가 딱 저 자리가 딱 좋습니다. 지금 한해 초의 마에 귀마에 의해서 좌사줄에 있는 귀마에 의해서 포가 지켜지는 효과도 있고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한해서 다른 수 엉뚱한 수를 만약에 의미 없는 수를 두게 된다면은 초의 차가 두 칸 뒤로 후퇴해서 상을 위협했을 때 상이 갈 데가 없죠. 상이 피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을 막아 지키기 때문에 차에 있는 선으로 간 거죠? 일단은 만약에 상이 안 나오게 되면 다음 수순에 의해서 초의 차가 상을 잡으러 가면 상이 죽기 때문에 상은 빠져나와야 되고요. 상에 빠져나가도 지금 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한 거죠. 지금 차가 한 칸, 초의 차가 한 칸 들어섰는데요. 저거는 초의 포로다가 살을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살을 취했을 때 사로다가 포를 취하면 차가 또 살을 취하겠다. 물론 포의 양사 교환이면은 포가 7점, 양사 6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포 7점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로 양사 교환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궁성이 무너지는 효과, 그리고 포의 양사 교환 이후에 초의 차의 포지션이 한의 진영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한의 진영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의 차가 후퇴하면서 이제 그쪽을 지켜주는 거고요. 다시 김연기 선수 포를 뒤로 안착시키면서 형태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단발성으로 지금 한해상이 초의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초의 포의 위치를 흔들어 보면서 한번 공격을 해봤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의 다시 진영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장기판을 봤을 때는 한해 진영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예,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우측 진영에 아까 한 10여 수 전보다 10수 전보다는 우측 진영이 많이 얇아진 형태예요. 그렇죠. 우세할 쪽이 아무래도 한해선 부담이 되고요. 좌측 진영에 보면 초의 진영을 보면은 졸색에 여전히 든든하게 있고요. 귀마 있고요. 사 있고요. 든든하죠. 네. 상대적으로 예, 안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뭐 큰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초의 좌사줄보다는 한해 우사줄이 더 얇다. 네. 그리고 얇고 좀 더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서로 이제 강펀치를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 한에서는 초의 좌진 그리고 초에서는 한의 우진을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에서 우진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의 차가 다시 우진 쪽에서 동원돼서 지금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초에서는 차를 한 칸 옆으로 밀었어요. 네, 지금 상 위협하는 건데요. 상이 이제 갈 때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고요. 포로다가 말을 취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포로다 상을 취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마와 포가 지금 뒤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요. 마가 나가면서 상을 거나요? 지금 이제 우측 진영의 기물들이 한해 우측 진영의 기물이 많이 상쇄됐기 때문에 졸병 두 개가 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침투가 돼요. 기물 침투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지금 마가 좌사줄에 있는 초의 마가 나오면서 한해상을 걸고요. 지금은 이제 한해상을 공격하는 거는 마가 있고요. 포가 있고요. 차가 있고요. 세 군데가 그쪽 상에 있는 포인트를 지금 공격할 수가 있고요. 한에서는 지금 그쪽 상을 지킬 수 있는 게 마와 포 두 개이기 때문에 부담되죠. 상에 피해줘야 됩니다. 네, 박인락 선수는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인락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초읽기까지. 네, 네, 양 선수의 모습인데요. 박인락 선수 첫 번째 초읽기가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이 피하게 되면은요, 다시 지금 상을 걸고 있던, 상을 노렸던 마가 다시
이제 우측 진영, 한해 우측 진영으로 침투해 볼 수 있는 길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한해 차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형태를 잡아가면서 한해 우측 진영의 기물을 침투시킬 것인지, 지금 이제 이후 수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좀 중요하죠. 네. 지금 초에 마가 한해 진영으로 침투하려는데 이제 행마를 좀 찾아가야 돼요.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차 한 칸 뒤로 후퇴하면서 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한해 차가 다시 말을 누르는 수, 묶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찬스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한해 차가 한 칸 앞으로 사선을 지키면서 방어 들어갔고요. 김연기 선수는 그럼 이제 말을 움직일까요? 김현 선수 지금 마가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 보면은 우진 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가 좋죠. 마가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다시 이 자리.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좀 뭔가 지금 차가 있어서 그런데 뭐 이렇게 장문 나는 수도 있고요. 뭐 바로 여의처럼 타격하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행마가 아니면은 이 차를 피하고요. 차를 피하고 멱이 열린 상태에서 초에 마가 이 좌사절 쪽의 앞쪽으로 이런 자리를 가면 좋습니다. 이런 자리도 언제든지 장군행에서 외통수 노려볼 수 있는 수 이런 자리도 좋고요. 네, 이때 박인락 선수도 말을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한해 상이 지금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포로다가 말을 취할 수는 없어요. 마가 나오면서 초의 차를 달라고 하는데요. 초의 차에 행마를 물어보는데 김영희 선수 어느 쪽에다가 또 초의 차 오늘 차 엄청 달라고 그러네요. 네. 네. 박인하 선수가 오늘 차를 몇 번 달렸는지 한번 세보면 굉장히 달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네, 아무래도 차가 위협적이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가 다시 좌변으로 붙었습니다. 좌변으로 붙었고 그 귀마 우진 쪽에 있는 초의 귀마가 이제 좌사절 쪽에 배치하면서 한해 진영으로 잠깐 이제 전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을 뭐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사실 박일락 선수는 이미 초읽기를 한번 사용해서 마음이 급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분리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써요. 분리하는 쪽에서. 그쵸? 예, 아무래도 그 만회하기 위해서. 그 만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병이 올라가고요. 네. 김연기 선수는 말을 움직이려나 봐요. 그렇죠. 마가 좌사절 쪽에서 한해 지형으로 침투하면은 바로 외통 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되죠. 한해서 멱을 그렇죠. 막든지 차로다가 멱을 막는 것도 그렇고요. 포가 앞으로 넘는 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해 포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공간 확보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차가 멱을 막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차가 멱을 막게 되면은 한해 차가 만약에 마의 멱을 막게 되면은 초의 차가 또 차를 잡으러 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차가 만약에 한해 차가 초의 차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마가 장군에 의해서 적이 되게 됩니다. 아, 말을 안 막고 바로 지금 마가 들어올 장군을 막는 수가 있네요. 차를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를 잡으러 가면 상을 잡으러 가나요? 차를 잡으러 가는 수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차를 잡으러 가면 그것도 괜찮았는데 지금 상을 잡으러 갔네요. 그것도 괜찮긴 하네요. 상이 지금 피하게 되면은 상이 갈 데가 딱히 없네요. 상이 앞으로 나오면 조한테 죽고 그렇죠. 또 상이 피하게 되면은 한해 막아 죽게 됩니다. 포에 의해서. 그러네요. 수가 걸렸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수가 걸렸어요. 한 서너 수 전만 해도 김용기 선수가 약간 유리는 했지만 뭔가 실마리가 탁 터지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요. 한 두세 수 움직이고 나니까 다시 실마리가 풀리면서 지금 김용기 선수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일락 선수는 두 번째 초읽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박인하 선수. 상이 앞으로 나오면 나와도 죽고 또 마가 위험한 상황. 네. 어떻게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박일락 선수가 두 번째 초읽기 사용이 끝났어요. 지금 더 어려워질 상황이에요. 포가 앞으로 넘어가나요? 네. 상을 죽이는 건가요, 그냥? 여기 또 묘수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초에 차로다가요, 상을 취하게 되면은요, 네. 이 면포로요, 이 면줄된 포로다가 살을 취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살을 취하게 되면은 이 자사절의 살을 못 취하죠. 왜냐하면 포장이 되기 때문에. 못 취하죠. 그렇죠. 궁으로 포를 취하게 되게 되면은 한해 차로다가 들어와서 그 장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장군에서 이게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친 차가 한 칸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마와 포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초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쉽게 김연기 선수가 초회 차로다가 한해상을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연기 선수가 그게 보여서인지 장고하다가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인하 선수의 마지막 펀치가 나올 것인가? 카운터 펀치가 나올 것인가? 지금 보면은 차로다가 상을 취하게 되면은 포회가 살을 취하는 수, 그 수에 대해서 지금 김연기 선수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장군에서 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포로다가 말을 취할 수는 없고 면포가 한 칸 앞으로 넘어가면서 살을 방비할 수는 있는데요. 네, 포를 만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나요? 포를 움직였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한해 포로다가 살을 취하게 돼도요. 네. 살로다가 포를 취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줄에다가 그러니까 자사줄에다가 초에 포를 배치했네요. 안전하게. 네, 좌진에 있는 한의 포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연기 선수 바로 지금 성급하게 실수를 유도하는 행마보다는 안전하게 말 그대로 실수를 줄이겠다. 네. 수비 베이스를 깔면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잘한 선택 같죠? 네, 어느 정도 지금 기물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두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수익기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감당하기보다는 일단은 안전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초의 포가 좌사줄로 배치하는 동안에 그 초의 마가 지금 아까 포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약화됐기 때문에 바로 그 틈새를 이용해서 박인하 선수가 지금 말을 위협했고요. 마가 네. 들어가고요. 박일락 선수는 포를 아까 움직이면서 예, 위험을 한번 넘기고 공격적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자신 쪽에는 사기 죽게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오묘하게 지금 네. 수가 풀리면서 박인하 선수가 타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묘수입니다, 묘수. 네. 지금 상이 나오게 되면은 포로다가 상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포로다가 상을 취하게 되는 수가 있고요. 이런 수가 있었나요? 지금 여기서 졸로다가 상을 취하게 되면은요. 네. 졸로다가 못 취하죠. 포에 의해서 마를 취하기 때문에 졸로다 상은 못 취해요. 네. 포로다가 상을 취할 수 있는데요. 포로 상을 취하게 되면은 마가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마가 돌아가면서 지금 차와 포를 동시에 걸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차가 내려서 피하게 되면은 마다 포까지 취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상황을. 그러면 마상대 상이 그냥 죽게 생긴 저런 수가 있나요? 저건 또 뭐죠? 포를 넘겼어요. 포로다 말을 취하는 수? 바로 지금 마가 돌아가서 차포를 건 다음에 바로 다 포를 취하기보다는 포로다 말을 취하면 졸로다 포를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마가 돌아가면은 차와 포와 동시에 걸리지 않습니까? 공짜로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 지금 깊은 수익까지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연기 선수가 자진 쪽에서 초의 차를 침투시키면서 상을 걸면서 굉장히 승기를 잡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박인하 선수의 한해 포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상대를 약간 간접적으로 위협을 했는데요. 김연기 선수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우사줄에 있는 초의 포를 좌사줄로 배치하는 타이밍에 지금 한해차가 말을 쫓고 포로다도 말을 취하는 수순. 지금 김연기 선수도 초읽기에 써서 지금 초읽기에 써서 서로 네. 한 개 남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점수는 37.5도인데 44점. 근데 지금 차와 포가 걸린 상태. 네, 여기서 마루다 포를 그냥 취하게 되면 마포대 교환이 일어나지만 그렇죠. 병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차로다가 지금 병을 취할 수는 없죠. 그렇죠. 마에 의해서 차가 제압되기 때문에 차로다 병을 직접 취할 수는 없고요. 네. 졸로다 병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좌사줄에 있는 초의 포까지 죽게 됩니다. 그럼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마루다 포를 취하게 되면은 42점, 그러니까 44점 대 35.5점입니다. 근데 지금 35.5점 대 37점. 그러면 1.5점 점수 만회를 했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박일하 선수 대단하네요. 지금 네. 분명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거의 3 죽으면서 끝나는 판세였는데 박일하 선수가 묘수를 내면서 지금 오히려 점수를 만회를 냈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수익기. 박일하 선수 묘수를 터뜨렸습니다. 물론 역전은 되지 않았지만 만회 포인트.
네. 역전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좋은 행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물 차이를 보면은 상대 상 하나에 졸 셋이거든요. 네. 상은 발이 빠르고 졸은 발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가서 졸이 한해 지형으로 침투하는 데 시간 안에 초에 한해에서 형태를 잘 갖춰가지고 빠른 발, 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기물들을 이용해서 좋은 형태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요. 네. 김연기 선수는 졸을 어떻게 이제 한해 지형을 침투시키느냐의 관건이고, 아니면 또는 차와 마와 포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때려놓고 기물 상세를 해놓은 상태에서 졸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연기 선수는 차를 움직이려다가 잠시 고민하다가 차를 다시 만지고요. 사서 침투. 네. 기물이 지금 상세가 됐는데 김용 선수가 많이 유리했었는데 또 많이 유리해지는 형태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 중반에 박인하 선수의 면포가 앞으로 넘어오는 그 기가 막힌 수,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용기 선수가 약간 움츠렸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박인하 선수가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보지 못한 수였는데 박인락 선수 예,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방송기 전 또 초기까지 몰린 상황, 또 위기, 또 누구나 생각하면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대구 국면이었는데 박인하 선수 그 위기 국면에서 적절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적절하게 타개를 했습니다. 네. 김연기 선수는 포를 넘겼어요. 네, 지금 외포는 기포다. 그래서 지금 외포기 때문에 기포로 가는 겁니다. 외포는 기포다. 그래서 지금 좌사줄에 있는 한해포가 초의 궁성을 계속 지금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연기 선수는 포가 지금 좌진으로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초의 궁의 그 공간들을 확보를 해주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네. 양 선수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인학 선수 지금 거의 신인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또 김연기 선수는 또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박인학 선수 초반전에 강펀치 2대를 맞고 흔들렸는데 그래도 나름 선전해가지고 또 만회도 하고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래 16강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 김연기 선수를 만나서 부담된다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실수가 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해서 보고요. 오히려 그 부담감을 떨치고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갔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또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수순들을 보고 또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차가 한 칸 들어가면서 또 말을 위협했습니다. 네, 좋은 자리를 지금 선점했습니다, 김연기 선수. 네. 차가 지금 면줄에 서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리, 또 말을 위협하는 자리, 아주 좋습니다. 박인락 선수는 차를 움직여서 말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의 행마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다시 면줄에다 포를 배치하면서 말을 위협, 말 끝까지 쫓아내네요. 네. 마가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죠. 마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차길이고요. 양쪽에는 차길이고 초에 마가 있는 쪽,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밖에 네. 길이 없죠. 지금 김연기 선수는 지금 뭐 무리한 공격, 지금 점수 제한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텐션을 유지해 나가면서 기물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기물 점수가 유리하다고 해서 너무 움츠렸으면 계속 상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상대의 기물이 와서 자신의 기물에 부딪히다 보면 열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심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경기는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을 달라고 그랬고요. 지금 말을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초의 포가 자진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했었는데요. 초의 포가 자진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어떤 수순이 밟혀질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진으로 이동했다가 상대가 다른 상을 움직였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포가 다시 우사줄로 배치하면서 한해 말을 쫓고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수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일단 말을 달래면서 마가 피했을 때 다시 말을 누르는 수. 저것도 좋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마가 지금 묶였지 않습니까? 네. 초의 차이에서
저 묶인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에서는 차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차대를 안 하고는 빨리 저 묶인 거를 어떻게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대가 된다면 기밀선세가 이루어지면은 한에서는 점수 장기에서 지금 졸색과 상 교환해서 한에서는 만약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박인하 선수는 대조각 상을 하나 더 갖고 있고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는 졸셋 작은 조각 3개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 차이는 김연경 선수가 더 이제 점수를 더 많이 갖고 있죠. 네. 우위를 갖고 있죠. 이런 데에서의 전략 포인트, 박연하 선수의 전략 포인트는 힘의 그 대조각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출력이 좋아요. 네. 순간적인 출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출력을 이용한 공격이 이제 필요하고요. 김연기 선수는 출력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지만 졸셋, 잔잔하면서도 저돌적인 공격, 그런 공격들은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기 선수가 우진 쪽에서 한해 차와 마를 묶었다는 거는 유효 포인트. 왜냐하면 상대의 대조각들, 마와 차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한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출력을 낼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흑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길을 막으면서 조를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측 진영에서 한해 차와 마를 묶어놔 가지고 지금 기물을 묶어놨고요. 그러면서 좌측 진영에 발이 느린 것.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기 나왔고요. 네, 계속 진영을 지키던 상이었는데요. 네, 지금 뭐 딱히 둘 게 없죠. 그래서 차와 마 묶여있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연기 선수 마를 움직일 것인가요? 포가 앞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초의 포가 앞으로 넘어가서 마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가 뒤로 후퇴하면서 또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네요. 네, 마가 말을 먼저 움직였어요. 진출하면서 이제 대단합니다. 김연기 선수. 출력은 저기 박인하 선수가 대조각이 많기 때문에 출력은 좋은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좌진 쪽에서 초의 차 하나로 한해 차와 마를 딱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김연기 선수의 기물의 흑마가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됐고요. 또 좌진 쪽의 졸의 배치 때문에 한해 기물들이 초의 진영으로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역할들, 방파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김연기 선수 차례인데요. 예, 지금 상에 슬쩍 들어왔는데요. 저거는 이제 보면은 초의 마의 행마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겁니다. 자진적으로 초의 마가 들어가게 되면 상길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살짝 견제해 주는 거죠. 상길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실수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박인하 선수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네. 예, 말을 잡으러 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해 마로다 말을 취할 수는 없죠. 차가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해서는 타개할 수 있는 수, 마가 후퇴하면서 차대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박인락 선수의 기물 손실은 불가피하네요. 기물 손실은 아니고요. 차대 차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를 죽이게 된다면 기물 손실이 이제 되는 건데요. 마가 후퇴하는 수가 있습니다. 후퇴하면서 그 마가 다시 차를 지키기 때문에 차대 차가 되는 거죠. 저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박인락 선수 불가피하게 차대차를 했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이제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차가 있을 때는 고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의 균형이 깨졌을 때 한번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 카운터 펀치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차대체가 됐기 때문에 고출력을 기대하기는 지금 어렵거든요. 네. 이제 김영기 선수는 면줄에 있는 포를 다시 재배치하면서 어떤 공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졸이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점수 지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도 되고요. 졸이 좀 승부수를 내겠다면은 졸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좀 더 상대를 압박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선택입니다. 김은기 선수. 차대차가 된 상황에서 졸이 지금 굳이 안 올라가도 점수 지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고요. 네. 마만 진짜 올라가 보네요. 마를 전면 배치해 놓고 졸이 그 다음에 한해 지형을 침투하는 거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졸은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허용하라고 할 수 있겠죠. 상사대가 허용되면은 초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 3조각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네. 2조각으로 이길 수 있는 건 특별한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안정된 형태를 유지했을 경우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 3조각은 있어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3조각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상으로 살을 취하게 되면은 역전에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마로가 지금 상을 달렸는데 상은 살을 취하기보다는 다시 후퇴하면서 예, 후위를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상사대가 아 해버리네요, 그냥. 네. 어차피 만회는 쉬운 게 아니다. 또 중앙상으로 한해지형으로 후퇴를 한다고 해도 조리 또 압박해 왔을 경우에는 또 상의 길이 많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냥 상사대 하면서 어, 안, 적절한 형태로 던질 곳을 찾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인하 선수 굉장히 깔끔한 경기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인락 선수는 졸 있는 곳만 잘 무난히 처리한다면 사실 예, 포가 뒤에 대기하고 있어서 예, 그렇죠. 조리 뭐 저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김연경 선수가 뭐 괜찮 안전하고요. 네. 지금 상사대가 됐고 기물이 이제 박인하 선수는 포하고 마 2개 있는데요. 2개로 저 초의 진영을 뚫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김연기 선수가 욕심을 낸다면 조리 올라갈 것이고요.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그냥 마나 포 이런 것만 움직이면서 뭐 점수로 이기는 걸로만 딱 이제 뭐 만족을 하는 거죠. 네. 마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박인락 선수는 19.5점, 김연기 선수는 21점입니다. 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포대가 되면은 마포대가 되는 수가 있네요. 마포대를 시키면은 점수를 역전은 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대국 종료 시점에 맞춰가지고 만약 럭키펀치가 나와가지고 마포대가 되면은 한에서 0.5점 앞설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여기서 대국이 마무리가 되네요. 159수로 김현기 선수의 완승이 되겠습니다. 그 아쉬웠던 부분 해설판 보며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쪽에서 차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박인하 선수가 안궁을 시도했습니다. 그 김현기 선수는 이제 이쪽 좌진 쪽에 있는 차가 6선을 장악하면서 한에 있는 병들의 진격을 못하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이후 수순에서 그 상이 이쪽 변으로 뜨면서 차와 상의 연동 작전, 그리고 다음에는 포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차를 잡는 작전, 그 다음에 상으로 병을 타격하면서 마가 진출하면서 양득 작전, 이런 작전들이 펼쳐지면서 그 박인하 선수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박인하 선수가 여기서 바로 안궁을 시도하기보다는 우진 쪽에 있는 우변 쪽 우사줄에 있는 병을 진격하면서 이쪽 상을 압박하는 수순이 어떤가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당장 병을 진격하면서 한 번 더 병을 진격하면 이쪽 중앙상에 의해서 우진 쪽에 있는 병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 바로 진격하게 되면 상이 이제 바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우사줄이 약하기 때문에 포를 넘겨가지고 포를 이쪽 우사줄에 배치해서 이쪽을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가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한에서는 병을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는 중앙상에서 이제 병이 걸려 있으니까 병을 한번 이렇게 피하고요. 이렇게 포가 넘어왔을 때 병을 진격하면서 이쪽 상을 압박하게 되면 상병대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예측이 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서 이제 한에서 좀 더 변화수, 난전을 유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 병을 바로 진격하는 수인데요. 중앙상으로 이쪽에 병을 허용된 상태에서 나는 병을 올라가면서 상을 제압하겠다는 수순인데요. 일단 초에서는 중앙상으로 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가 걸리기 때문에 병으로다가 상을 취할 수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에서는 차가 올라서서 저 상을 이제 위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초에서는 상이 피하게 되면은 그 병이 상을 취하고 올라오면서 마가 쫓기게 되기 때문에 초의 진영이 흔들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상이 안 피하고 포가 넘어가서 귀 윗상을 지켜주게 되면은 병이 상을 취하고 포가 병을 취하면서 차가 상을 취하면서 이쪽에 양병과 양상이 교환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초에서 포가 넘어가지 않고요. 상이 뜨면서 형태를 약간 또 틀어버리면은 이제 병을 진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 때문에. 차가 상을 취했을 때 이제 포가 병을 달라고 그러게 되는데요. 병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서 한에서 또 강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마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 상을 위협하는 수인데요. 상이 만약에 피하게 된다면은 병이 앞으로 진격하면서 이 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우사줄에 있는 초의 진영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초에서 상이 후퇴하지 않고 포로다가 막을 타격한 다음에 차가 포를 타격했을 때 포가 병을 타격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정도 수순에서 기물상세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한에서 기물점수 1점 정도를 앞선 상황으로 계국을 이끌어가면서 또 우진 쪽에 있는 기물상세를 통해서 이쪽 좌진 쪽에 있는 최회차가 진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어느 부분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물상세보다는 안공으로 바로 시도했던 것이 초에서 차가 나오는 타이밍을 허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뒤에 중반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